오늘 할 거는 차별화된 GPTs를 만들고 GPT 스토어에 출시하는 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차별화 어떻게 하냐? 액션스라는 걸 이용해서 차별화를 할 거고, 다 배우면서 이제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목차 오늘 어떤 걸 할지 소개를 드리면 GPTs 소개해드리고 기초 제작 방법 소개해드린 다음에 액션스를 이제 왜 배운지를 알아야 좀 배우는 의지가 나잖아요. 써야 하는 이유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액션스의 개념부터 활용, 실전 활용 방법으로 이제 직접 날씨 예보 전문가라는 GPT를 하나 만들어서 출시하는 거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인증 관련해서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API 키 인증이나 뭐 인증들에 대해서 좀 주의할 사항들을 쭉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예제보다 좀 더 심화적인 거, 직접 만든 백엔드에 연결하거나 제피어 같은 서비스 이런 걸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다음에 앞서 안내해 주신 이벤트 이런 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s는 뭐냐면 불과 2달밖에 안 됐어요. 이게 나온 지. 네, 작년 11월이죠. 오픈AI 데브데이라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오픈AI에서 최초로 열었는데, 이제 그때 GPTs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 거, 각각 GPT, 지금 챗GPT는 너무 범용적이에요. 딱히 따로 정해진 목적이 없어서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코딩을 시키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뭐 너는 코딩을 잘하는 뭐 전문가라고 역할 부여를 해준 다음에 쓰거나, 변형을 해서 쓸 때는 프롬프트로밖에, 이렇게 채팅으로밖에 못 변형했는데, 이제 GPTs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각각 그 목적에 맞게 특화된 챗GPT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요리 GPTs를 만들면 요리 레시피를 좀 전문적으로 알아서 그걸 추천해주는, 혹은 라이팅 코치, 이런 글쓰기 같은 건 글쓰기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전문적인 글쓰기 코칭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 목적에 맞게 특화된 챗GPT를 만들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GPT 스토어라는 곳에 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AI 시대에 앱스토어가 열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초 제작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 제작 방법은 그냥 직접 실습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눈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GPTs를 만드는 과정이. 그냥 챗GPT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때 챗GPT 플러스를 이용하셔야 이제 GPTs를 만들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GPTs 만들어진 걸 이용할 때도 챗GPT 플러스를 가입하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챗GPT 플러스를 구독하신 다음에 Explore GPTs를 눌러서 오른쪽 위에 Create를 누르면 나만의 GPTs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게 놀라운 게,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안 만들어도 이게 GPTs 자체도 AI잖아요. 근데 AI를 만드는 AI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AI를 만드는 AI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AI가 도와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안에서 그냥 채팅을 통해서 그냥 대화만 나누는데, 나는 이런 GPT를 만들고 싶어 라고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들을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를 통한 자동 GPTs 생성도 이 Create 탭에서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생성한 거를 좀 세부적으로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Configure 탭으로 가서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을 직접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 설명, 지침, 뭐 대화 시작 시 이제 던질 질문 예시나 사전 지식 이런 걸 추가할 수 있고요. 또 추가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검색 이런 걸 허용해 놓으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검색해 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답변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요. 달리 이런 걸 체크하면 그림 생성하는 거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고, 코드 실행기를 추가하면 뭐 연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문제의 경우 코드를 작성해서 그 코드를 수행해서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연산이나 뭐 데이터의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코드 실행기를 체크해 주시면 그 능력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집중적으로 배울 게 이 액션스입니다. 그래서 액션스는 뒤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대화 학습 사용 여부인데, 이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AI가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 안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GPTs는 이제 채팅한 모든 내역들이 다 오픈AI의 데이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해 주시면은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출시하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 위에 출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버튼, 지금은 업데이트 제가 이미 출시해놔서 이렇게 업데이트로 뜨는데, 요거를 이렇게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스토어에 출시하려면 여기 everyone이라는 걸 체크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GPTs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이제 스토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 설정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by 저는 조코딩.net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직접 사람들이 이걸 클릭하면 내 사이트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기업들도 자기네 서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GPTs에 들어와서 내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창구 역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 도메인과 연결해서 본인 서비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GPTs가 출시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 어려운 내용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만 하면은 사실 그냥 아무 코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사실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심지어 그냥 대화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300만 개의 지금 GPTs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아무나 막 만들어서 막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갖추려면 액션스를 써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지침, 그 인스트럭션이랑 knowledge라고 파일 올린 거가 해킹이 가능합니다. 즉 이거는 사실 그냥 공개된 정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인스트럭션에 정말 막 중요한 자료를 넣었다? 다 털립니다. 그래서 절대 이 인스트럭션이나 knowledge 안에 그 중요한 자료, 뭐 회사 내부 자료나 뭐 회원 자료 이런 것들을 올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털릴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것 중에 액션스를 빼면은 사실 그냥 그대로 베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스를 안 쓰는 무언가 GPT 봇이 있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잘 나간다? 바로 복제해서 똑같은 걸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력도 거의 안 들어요. 그냥 가져와가지고 사실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전혀 노력도 필요 없이 지금 1등 하는 GPT를 바로 복사에다가 지금 당장 한 1분 만에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리 뭔가 잘 만들어봤자 GPT의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베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걸 베낀 목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GPT 헌터스라는 데 후원을 받아서 지금 GPTs를 다 리크트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출 프롬프트를 다 모아놔가지고 레포지토리에 쫙 모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GPTs를 어떻게 만들었나, 지금 트렌딩하는 거나 인기 차트에 오른 것들이 어떤 프롬프트를 썼고 이런 거를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싹 복제해서 올리면 똑같은 걸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액션스를 안 쓰면 이만큼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프롬프트로 막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프롬프트라는 게 잘 구슬려서 가스라이팅 하면은 결국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이랑 knowledge는 또 아예 공식적으로 써 있어요. 그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어떤 GPTs의 경우 코드 실행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실행기로 내부 파일에 접근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빼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안전하지 않고 모두 공개된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무리 막아도 이게 기술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프롬프팅 하는 거는 누구나 복제가 가능하고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액션스가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싹 다 베낄 수 있고 뭐 마케팅 역량의 차이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동일한 게 여러 개가 생긴다면 굳이 그거를 들어가서 안 쓸 수도 있겠죠. 계속 분산이 될 텐데 차별화를 하려면 그래서 액션스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액션스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아셨을 텐데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API를 GPT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액션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API가 너무 익숙하겠지만 혹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오셨을 것 같아서 API를 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4글자로 줄이는 게 제일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다 쓴다 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갖다 쓰냐?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외부 기능들을 갖다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API의 좀 개념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경계면, 접점, 뭐 규칙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갖다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림과 함께 보자면 뭐 내가 만든 앱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앱을 만들어서 API를 공개해놨다 라고 하면은 그 내 앱에서 요청, 리퀘스트라는 걸 보내서 다른 앱의 어떤 정보를 응답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API의 개념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 앱에서 날씨 그 기상청 뭐 이런 API가 있다라고 하면 날씨 정보 좀 줘 하고 지역은 서울 이런 식으로 규칙에 맞게 요청을 보내면 그 기상청에서는 오케이 하고 날씨 맑고 온도 지금 3도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API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GPT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은 요거겠죠. 그래서 GPT를 만든 다음에 이제 뭐 기상청이랑 연결하면 날씨를 가져오는 GPT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주식 뭐 API랑 연결하면 주식 정보 혹은 뭐 매수 매도까지도 할 수 있는 그 API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 트레이딩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냥 공개된 API 혹은 어떤 기업의 API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구축해가지고 내가 만든 그 API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코딩에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카소라는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API를 GPT가 쓸 수 있게 뽑으면은 내가 만든 GPT랑 이 조카소, 내 서비스랑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그냥 홍보 차원에서라도 GPT를 출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GPT를 출시하면 일단 사용자가 엄청 많으니까 내 서비스를 좀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도 돼서 아마 그러면 점점 오픈 AI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거의 웹 서비스로 운영되던 게 이제 GPT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심지어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스코드를 그 주 채널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에 뭐 그림을 그려줘 라고 명령을 해야 이제 그림이 생성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별도의 이제 프론트엔드 사이트가 없이도 그냥 GPT 안에 런칭하는 서비스들도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엔드만 만들면 거기에 API, 즉 기능을 갖다 씀으로써 그냥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이제 GPT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션스를 실제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오픈 API를 이용해도 되고 내가 직접 뭐 백엔드를 구축해서 써도 되는데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오픈 API를 이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쭉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방법을 하는 방법을 또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액션스 활용하는 방법, 오픈 API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픈 API만 연결해도 꽤 괜찮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를 그러면 좀 모아놓은 데가 없냐 하면은 그 한국 사용자를 위한 그 API 모음 사이트가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을 텐데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그냥 오픈되어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진짜 막 열어놓은 곳은 사실 몇 군데 없고요. 다 API 키를 발급받는 데도 많고 혹은 뭐 일정 사용량 이상은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많긴 한데 최대한 지금 공짜고 키 필요 없는 걸로 일단 실습을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개발, 건강, 게임, 만화, 과학, 수학, 교통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들을 내 GPT에 붙이고 싶은가만 생각해보면 이걸 쭉 보고 역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GPT를 만들까를 먼저 생각하고 찾아도 되지만 그냥 여기에 API들이 많으니까 이 API를 써가지고 이런 GPT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하신 API를 쓰면 되는데 저희는 또 가장 쉬운 걸 해야 이제 예제로서 익히기 좋으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날씨를 가져오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찾아보면 네, 날씨가 또 API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그 세븐 타이머라는 이 날씨 API가 있는데 얘는 좋은 게 인증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한도 딱히 이렇게 있는 게 없어가지고 쓰기 편해서 이 7 타이머 느낌표로 되어 있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접속을 해보시면 그 API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세븐 타이머에서 API를 어떻게 쓰냐? 여기 2-2-2로 보면은 여기 머신 리더블 AP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리더블 API가 이제 우리가 진짜 프로그램에서 요청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API입니다. 그래서 요청 방식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API가 익숙하신 분들, 개발을 좀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익숙하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면 여기 이렇게 주소창이 있고 뭔가 파라미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주소창에 막 복잡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냐면 조금 나눠보자면 이렇게 주소창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부분 뒤로 이렇게 파라미터가 LON는 하고 어떤 값이 들어가 있고 LAT는 하고 어떤 값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키값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라고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소창에 이런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하면 이제 get 방식으로 요청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유튜브에 그 조코딩 API 이런 거 검색하시면 API 사용과 예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사람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좀 이게 기계 좀 코드라서 복잡해 보이니까 세븐타이머 서버한테 세븐타이머 서버가 특정 주소가 있죠. 그래서 진짜 주소가 누구 집 주소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인데 어떤 주소에 API 서버에게 bin /api.pl이 이제 API 서버의 그 라우팅된 주소인 거죠. 서버야 날씨 알려줘 하고 요청을 하는데 어떤 날씨를 알려주려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알려줘 하면은 뭘 알려달라는 건데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구체화해서 파라미터들을 날립니다. 그래서 경도, 위도 이런 게 이제 지도에서 좌표를 표시할 때 사용되죠. 그래서 경도는 113.17이고 위도는 23.09이고 제품은 아스트로. 이게 데이터가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개념이었는데 아스트로라는 그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떤 날씨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스트로라는 방식으로 조회하고 결과는 XML로 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날리는 과정이 이렇게 주소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되 XML은 또 뭐냐면 그 데이터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XML 형식도 있고 JSON 형식도 있고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JSON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거 설명하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API 이 설명서에 나온 거는 이렇게 어떤 서버한테 어디에 어떤 파라미터로 요청을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한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고 그러면 이제 오픈 AI한테 맞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직접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GPTs의 액션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s의 액션으로 적용을 해보면 요거는 한번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같이 실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s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챗GPT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Explore GPTs로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Create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드는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직접 채팅을 나누면서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액션부터 알아보면 좋으니까 액션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figure에 가서 그 capability 능력들은 다 체크를 해제해버리고요. 왜냐하면 액션스 중심으로 저희가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해제하고 바로 그냥 액션스에 create new action을 눌러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스키마라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키마가 뭐냐면 그 오픈AI한테 이 API 서버에 요청할 때 이러한 규칙을 갖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좀 규칙을 설명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오른쪽 위에 example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JSON 방식으로 스키마라는 걸 작성할 수도 있고 YAML 방식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JSON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샘플도 웨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 규칙을 규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문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옮겨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ample.json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설명용이라서 이걸 직접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PPT 그 슬라이드에도 이렇게 좀 소개가 돼 있는데 일단은 이 JSON이라는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 JSON이 뭐냐면 어떤 파일의 형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메모장은 보통 막 txt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워드 문서는 docs 이렇게 확장자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JSON이라는 형식의 자료다라는 건데 JSON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제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막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겁니다.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이런 키, 이름하고 땡땡, 홍길동 이렇게 하면 이게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여러 개 모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JSON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은 홍길동이고 나이는 25, 성별은 여, 주소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키, 값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JSON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JSON 데이터 형식으로 이 오픈AI 스키마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좀 슬라이드로 미리 좀 큰 그림부터 보자면 이런 식으로 크게 4개 정도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AI 버전, 이 API 문서 그 스키마의 버전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nfo, 서버스, path, components가 있는데 단계 그 단락 나누듯이 한 주제에 대한 단락이 나눠서 키 밸류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info 안에도 이렇게 JSON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제목은 get weather data, 즉 날씨를 가져오는 거다. 그리고 description이 retrieve current weather data from a location, 즉 어떤 위치에 그 날씨를 가져오는 것, 이 retrieve가 검색 이런 건데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이렇게 description에 적어줍니다.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오픈AI가 이런 description을 보고 알아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결정해요. 그래서 description을 좀 상세히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액션에서는. 그래서 description에 써진 대로 API를 요청하고 그 받아온 거에 대해 해석하고 막 이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 description을 좀 상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좀 액션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버전은 그냥 버전이고요. 이건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서버스가 어디에 요청할 건지, 어디에 요청한다는 게 그 API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7타이머라는 곳에 서버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 주소에. 그래서 어디에 요청할 건지 그 주소를 담아주는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서버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URL에 그 주소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URL에는 이 7timer.info 요 주소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URL, 이거는 나중에 챗GPT를 한번 시켜서 고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이 스키마를 만들어주는 AI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이제 AI를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성을 알아야 이제 만들어진 거에서 수정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버스까지는 알아봤죠. 인포 서버스 알아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paths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런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븐타이머라는 큰 주소는 있는데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라우팅이라고 각각 그 서버에도 여러 개의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버에 요청할 건지를 이제 여기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작성해 주는 게 이제 세부적인 주소, 라우팅 주소를 여기에 작성을 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경도, 위도, 그리고 아스트로 제품, XML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get이라는 게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주소창으로 이렇게 요청한 방식이 get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청 방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 파라미터 안에 이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 들어가고요. 일단 이 get 안에 있는 거는 그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description 안에 어떻게 뭘 가져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 작성을 해주고 operation id가 그 호출할 때 사용되는 id입니다. 그래서 그 instruction이나 이런데 이 id의 액션을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싶다면 이때 이런 operation id를 활용하면 어떤 건지를 이제 AI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id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get 함수에 대해서 설명과
id를 적성해주고 이제 파라미터 이 안에가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는지 지금은 파라미터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 로케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쿼리 안에 넣어서 로케이션은 서울 이런 식으로 어떤 앞쪽에 얘는 위도 경도인데 좀 더 단순화된 API죠. 이 예제에서 나온 거는. 그래서 어떤 도시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나온 게 이게 디스크립션을 이런 걸 작성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케이션이라고 해놓고 더 시티라고 안 해주면 AI도 여기 안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티라고 이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서울을 넣으면 되겠다. 여기에 뭐 뉴욕을 넣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시티를 넣어줘야 되는 걸 AI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이 디스크립션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required는 이 파라미터가 필수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작성해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스키마 타입은 이제 이게 string, 즉 문자열 자료형이다. 이런 거를 자료형을 명시해주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deprecate 이거는 뭐 안 쓰는 거다 이런 거 true 하면은 이걸 안 쓸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스키마가 있고 아래쪽에 이 컴포넌트는 이게 굳이 없어도 동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뭐 응답의 스키마나 이런 걸 작성해 주는 곳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예제에서는 안 써도 그냥 문제없이 동작을 하고 심지어 이제 AI가 쫙 써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줘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스키마라는 것의 구조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걸 막 엄청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걸 도와주는 그 AI가 있습니다. 오픈AI 오피셜로 만든 도와주는 AI가 있고요. 이거를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액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스를 활용해서 활용해서 날씨 예보 전문가라는 그 GPT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만들 때도 이제 AI를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보면서 작성한 그 샘플 대화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딱히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AI랑 소통하면서 고치고 하는 거를 진짜 마치 내가 개발자를 고용해서 야, 이 개발자 이것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대화를 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고 싶어 하고 알려주면 막 아이디어 좋고 뭐죠 해서 좀 만들어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정해라 하면 알아서 정해줍니다. 진짜 알아서 정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이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액션 요거는 지워주고 직접 이 create 탭으로 와서 GPT 빌더랑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그 날씨 GPT를 만들 거다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작성 안 하면 이 기본이 좀 영어로 나와서 만약에 한글이 좀 주되게 동작하는 그런 봇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한글로 작성해 달라고 여러 번 해야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아서 이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초안을 쫙 AI가 써준 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들을 수정하고 이런 게 훨씬 속도나 이런 효율성이 좋을 수 있겠죠. 오, 이 영어 쓰고 있네. 한글 쓰라고. 약간 이런 거 하면은 한글 씁니다. 또 말 잘 들어요. 예, 한글 잘 쓰죠. 아무튼 이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도 알아서 다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초안을 만든 상태에서 수정을 하는 게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혼내줘야 말 잘 들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있죠. 뭐 단계적으로 생각해라, 뭐 역할 부여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되게 날씨 안 같은 걸 만들어줬네요. 이게 잘못 알아들었네요. 다시. 네, 사진은. 네, 뭐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만들면 되는데, 이게 가끔 이러더라고요. GPT not found. 이거 세이브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하면은 또 되고 그러던데.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영어로 쓰는데, 이거 번역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또. 네, 이게 가끔 오류도 많고, 이게 아무래도 초기 서비스다 보니까 좀 뭐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다시 새로 고침하고 저장하고 다시 오시면 또 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또 약간 꿀팁이 있는데 이거 되게 유용해요. 이거 저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인스트럭션이 이 GPT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을 작성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좋겠죠. AI가 직접 그 API 문서를 읽어서 그 문서대로 해석해서 해주면은 제가 문서조차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문서까지도 AI한테 읽어서 야, 이 문서 보고 네가 알아서 좀 이거 인스트럭션 이렇게 잘 해봐라고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실험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정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사실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트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저 처음 들어봤는데 시빌이 있고 뭐 시빌 라이트가 있고 이게 뭐 구름 양을 표시하냐 마냐 뭐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냐 마냐 뭐 이런 건데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페이지 소스 보기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좀 체계화된 이제 HTML 페이지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챗GPT나 이런 그 AI는 아무래도 그냥 뭐 PDF도 읽긴 읽지만 좀 더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좀 더 잘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텍스트 데이터를 읽을 거니까 이 소스 보기에서 여기 나온 이 정보들을 HTML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싹 가져와서 넣겠습니다. knowledge에. 그러면 네, 이렇게 뭐 인덱스 파일 이름은 크게 상관없는데 저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 안에 요 HTML 파일 전반 그 API 다큐멘테이션이 들어가 있는 그 문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러면 파일을 그 knowledge에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인더의 표시 이런 거 하면 이제 폴더가 열려서 여기 HT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knowledge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index.html이 아까 그 문서를 그대로 저장해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knowledge로 추가해주면 이제 API에 대한 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거를 알아먹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되긴 합니다. 일단 요거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네, knowledge를 첨부해주고 다시 그러면은 얘가 조금 네, 아무튼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인스트럭션들이나 이런 걸 잘 작성한 다음에는 사실 액션스의 그 스키마를 쓰는 게 핵심이잖아요. 액션을 사용할 때. 근데 그 스키마를 쓰는 걸 도와주는 GPT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픈AI 공식 오피셜로 만들어진 거라 뭐 다른 것도 되게 많던데 그래도 공식을 사용하는 게 그나마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요 주소 지금 자료 올려드린 거에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네, 요거를 쓸 수 있습니다. 액션스 GPT를. 그래서 여기에 그 가이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API 문서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 다운받아 놓은 거 그거를 넣고 이거에 맞게 스펙을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데 제가 예시를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그 영어로 항상 무언가를 질문하는 게 좀 더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가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좀 상정하고 하느라 이런 인스트럭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글로 작성을 했는데 이 제이슨 데이터 같은 걸 뽑을 때는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영어로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어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create a spec for this API as JSON format 한 다음에 이 요청한 그 데이터 있죠. 이거를 작성을 쭉 해줬고요. 그리고 a chat file is a guide to API 즉 이 첨부된 파일은 API에 대한 가이드다. Please refer the 2-2-2의 machine readable API 이거를 참고해서 create the spec of this API라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파일을 얹으면은 이거대로 그 JSON 스펙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사가 안 되네요. 잠시. 네,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션스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GPT이기 때문에 요거를 knowledge를 찾아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2- 요거 참고해서 스펙을 써줘 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얘가 이거를 굉장히 잘 보고 다 써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픈AI 그 제이슨 스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랑 서버 주소랑 이 설명까지도 되게 잘 써져 있고요.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아까 뭔지 모를 그 방법론들 있죠. 에스트로, 11 라이트 이런 거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 설정을 해줘요. 그 문서를 알아서 AI가 읽고 이런 파라미터를 이넘이 뭐냐면 이넘이 이 중에서 하나를 쓰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이 리스트 중에 하나 고르세요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넘의 이 리스트 중에 하나를 쓴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AI가 읽어서 그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API 문서를 알아서 읽고 반영된 이 스키마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싹 가져와서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액션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에서 얘를 싹 붙여 넣으면 오류가 났네요. 그래서 이런 거 오류가 조금 가끔 있긴 한데 이때 이제 좀 세부 내용들 중에 뭐가 잘못됐나 하고 고치면 됩니다. 뭐 HTTPS를 써달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됐고요. 패스가 이런 것도 놀랍게도 이걸 복사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줍니다. 네, 이렇게 어떤 문장을 쓸 때 이렇게 나눠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다 분석도 해주고 고쳐줍니다. XML로 만들어준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형식을 다 지원해요. XML이라는 데이터 형식도 지원하고 제이슨도 지원하는데 사실 그냥 본질은 같습니다. 그냥 키 밸류로 이루어진 거고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중괄호를 쓰냐 뭐 들여쓰기를 쓰고 뭘 쓰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서 그냥 데이터 구조 자체는 키 밸류로 똑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어떻게 고치라고 알려줬죠. 이 리스폰스 부분을 이렇게 고쳐라 라고 한 것 같은데 요거를 싹 복사해가지고 여기 리스폰스 부분을 찾아서 요거죠. 리스폰스가 얘부터 여기까지인가? 포맷을 요거는 코드 편집기가 이상하니까 요 VS 코드에서 해보겠습니다. 주석을 그냥 그 오픈AI AI는 이렇게 써주는데 이 제이슨에 주석이 들어가면 안 돼서 얘네는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팩터링 이런 거 하면 네, 포맷을 좀 이거는 네, 이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제 AI가 고쳐준 대로 하니까 잘 됐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기나 뭐 파라미터 이런 것도 잘 설정해 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AI가 초안을 해줬으니까 사람이 좀 더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싶은 것들은 수정해 주면 되는데 저는 어떤 걸 수정했냐면 여기 longitude, latitude, 위도, 경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가 설명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위도, 경도에 대해서?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위도, 경도에 대한 변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준 게 있더라고요. 뭐
search as하고 예시도 나와 있고 플러스 23부터 마이너스 23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0.01보다 해야 되고 이런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요거를 좀 넣어주면 좀 더 잘 알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거는 이제 복사해가지고 저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크립션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longitude다 라는 걸 말해주고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longitude를 작성할 때 아무 숫자나 넣었다가 이상한 숫자 들어가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이 API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줬습니다. 이것도 구체화를 해줬고요. 네, 이렇게 써줬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된 것 같고, 네, 밑에 이게 잘 뜨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거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GitHub 기스트에 가보시면 잘 되는 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건 AI를 타는 거기 때문에 AI가 이상하게 내주면은 오류가 날 수 있어서 오류가 나신 분들은 여기 OpenAI 스펙이라고 해서 기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요. 예, 이제 액션을 완성했으니까 나머지를 좀 채워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인스트럭션을 좀 채워보자면 요거는 이때 이 액션의 이름을 인식하는데 여기에 오퍼레이션 ID가 있죠. Get Weather Forecast. 요거를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함수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명을 호출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면 알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하면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좀 놀라운 기능이 이게 약간 기존 개발하신 분들은 약간 놀라울 수 있는데 도시를 말하면 위도 경도로 변환해 주는 거 물론 외부 API를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액션스를 활용하면은 위도 경도를 도시 서울의 위도 경도가 어디인가 라는 거를 제공해 주는 API도 있는데 그거를 안 써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의 능력도 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에서 이미 어떤 도시가 어떤 위도 경도에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 API를 쓰면 더 정확하겠지만 굳이 안 써도 서울의 날씨 하면 서울의 위도 경도를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오픈AI AI 자체에 학습된 데이터가 이렇게 뱉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컨버세이션 스타터스는 예시로 작성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서울의 내일 날씨 네, 이런 식으로 예시도 작성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액션에서 이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 이 에디팅 창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디버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청했고 어떤 정보를 받아왔으며 하는 거를 여기서 쓸 때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버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날씨를 알려줘를 누르면 여기 스타팅 액션을 알아서 실행하죠. 그래서 일상 대화를 하면 이게 안 뜹니다. 안녕, 너 이름이 뭐야? 이런 거는 액션을 실행 안 합니다. 근데 서울의 날씨를 알려줘라고 했고 그 도시를 받으면 그걸 위도 경도로 변환해서 API를 호출해서 값을 받아와줘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 디버그를 열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면은 이 longitude, latitude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의 위도 경도랑 지금 확인해봐야겠지만 같은 겁니다. 알아서 변환을 해주는데 이게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 도시를 말하면 위도 경도를 받아주는 API 액션을 따로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지만 아니어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도 11이라고 알아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서 정하고 아웃풋 형식도 지금 뭐 이넘으로 이 둘 중에 하나 써라고 했는데 알아서 정해줬습니다. 여기 보면 이넘이 되게 이 중에 하나 써라고 하면 11을 정해줬고 여기서도 아웃풋도 이놈으로 XML 혹은 JSON이라고 정해줬는데 알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AI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날릴 거고 allow를 하게 되면 실제로 API 요청을 날립니다.
그래서 결과를 잘 받아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폰스를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API 요청해서 이거는 그냥 CMD 창에서 요청해도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렇게 나와서 뭐 웨더가 어떠느니, 날짜별로 어떠느니 이런 데이터를 쫙 뱉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원래 사람이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받아온 리스폰스 데이터가 뭔지를 분석해서 아, 그럼 내일 날씨는 이 받아온 것 중에 뭐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의 무슨 값을 가져와서 표시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액션이 굉장히 놀라운 게 그걸 안 해도 데이터가 있고 심지어 노리지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두 개를 비교해서 해석합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가 날라왔는데 내일 날씨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것이며 이걸 알려주면 되겠다라는 걸 AI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훨씬 개발이 수월해져요. 이 GPT 액션을 이용하면. 그래서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날라오는데 내일 서울의 날씨 예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서울 날씨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잘 추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기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액션스 스키마 작성 방법 그리고 응답을 받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공통입니다. 네, 공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출시해야겠죠. 출시하는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과정인데 다시 보면 출시하려면 근데 아무래도 외부 API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사실 뭐 민감한 정보, 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날씨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한 다음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으면 그 데이터를 갑자기 DB에 저장해서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 폴리시, 즉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미 이 프라이버시 정책에 넣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여러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그냥 테스트이기 때문에 오픈 AI의 프라이버시 폴리시를 넣으면 되는데 그 API를 이용하면 API에 만약 프라이버시 폴리시가 있다면 그걸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데 개인정보 보호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HTML 페이지가 떨어지는데 그걸 어디 올려가지고 그걸 연결해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개인정보 처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얘를 그냥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무언가를 할 때는 여러분의 서비스, 여러분의 백엔드랑 연결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의 그 데이터 처리 방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눌러서 everyone을 선택한 다음에 카테고리도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는 뭘까요? 라이프 스타일? 네, 이런 걸로 지정해주고 뭐 이 프로필 같은 것도 바이 뭘로 할지 저는 지금 그냥 제 이름이 박혀 있는데 여기에 웹사이트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랑 연결하려면 이제 도메인을 등록해가지고 verify 도메인은 이게 제 웹개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도메인 입력하고 뭐 txt 레코드라는 걸 하나 추가해주면 내가 구매한 도메인 사이트에서 그걸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도메인을 연결할 수도 있어서 내 사이트랑 연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receive feedback 이메일을 받는 걸 체크해두면 이렇게 이메일 입력 창이 어디 출시하면 여기로 문의 주세요 하고 뜹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많이 날라올 것 같아서 이거를 굳이 안 하고 싶으면 빼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체크하시면 이제 이메일이 떠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컨펌을 하면은 네, 이렇게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래서 뷰 GPT를 하면은 이렇게 날씨 예측 전문가가 이제 GPT스에 출시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날씨 알려줘를 질문하면은 이 질문이 액션을 실행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날려주고 얘는 훨씬 단순하게 나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디버깅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이 정도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날리고 응답 받아온 것도 안 보여주고요. 그냥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과정은 모두 마쳤는데 여기서 조금 가끔 오류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오류 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끔 그렇더라고요. 데이터 양이 받아온 게 너무 크면은 너무 큰 데이터는 또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is too large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저도 이거를 왜 그런가 하고 연구하면서 알아냈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뭐 구름이 있니, 뭐 온도가 어느 범위까지 있니, 바람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자료들이 나눠져 있는데 11라이트가 그나마 좀 자료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라이트로 아예 박아버리면은 이제 긴 데이터가 안 오니까 오류가 안 납니다. 즉 아까 인엄 설정된 거 있죠? 여기 날씨 전문가에서 에딧 GPT를 하면은 여기 액션의 파라미터들 중에 달력 요거 있죠? 인엄, 달력이 아니라 뭐 날씨 유형 중에 다 삭제하고 강제로 강제로 이렇게 11라이트 하나만 남기면 무조건 요청할 때 이제 11라이트로만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한 세부 설정들을 이제 좀 더 스키마를 만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스키마 잘 못 만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액션 GPT한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스키마 11 이런 거 하면 데이터가 너무 커서 오류 나던데 하면서 다 설명하면서 11라이트로 바꿔줘 하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건 AI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스키마를 수정하고 원하는 API를 호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액션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인증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인증할 때 주의사항은 API 키를 받는 방식이 각 API마다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소창 안에 파라미터로 API 키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get 방식으로 API 키를 파라미터에 넣어서 보내야 되는 경우 알려달라고 하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오픈AI가 아무래도 좀 이걸 보완하려고 뭔가 신경 써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뭐 채팅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막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출 위험이 있으니까요. 혹시 중요한 서비스의 키를 파라미터에 넣는다?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한 인증을 쓰려면 API 요청 중에 이렇게 키를 헤더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던데, 헤더에 넣는 경우에는 이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네, 여기 맨 위에 Authentication, 인증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은 none으로 돼 있는데 API 키를 입력받고 헤더에 베이직 베어러, 요거는 각자 API마다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API 문서에 이런 식으로 베이직이라고 써 있다, 이게 API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API 문서대로 이제 베이직을 지정하고 API 키를 넣고 하면 되고, 특정 API 키 앞에 키가 다르게 임의로 설정되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맞춰서 커스텀을 입력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커스텀을 입력하면 직접 헤더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더에 API 키를 날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도 뚫릴 수 있을지는 사실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혹시 뚫리신 분이 있다면 얼른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오어스인 것 같아요. 오어스는 아무래도 그냥 외부 인증을 거쳐서 이렇게 토큰을 받고 쓰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어스는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의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시간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 어떤 외국인 분이 되게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유튜브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시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PI 키 인증은 좀 안전한 방식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기타, 그러면 액션스를 단순히 어떤 오픈 API만 쓸 수 있냐는 아닙니다.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제피어라는 게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이거는 아예 오픈 AI 데브데이에서도 발표할 때 이거의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AI 액션이란 걸 이미 제피어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즉 스키마나 이런 거를 잠시만요. 네, 이걸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 제피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업무 자동화 도구, 즉 그 오픈 AI 등장 전부터 있었던 AI 자동화 도구인데 이런 G메일 메일 보내거나 막 구글 드라이브에 뭐 저장하거나 빼오거나 스프레드시트에서 뭐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오픈 AI 등장 전에도 그냥 API를 통해서 이런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오픈 AI가 등장하면서 이거랑 너무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제피어에서 아예 이 GPT 액션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만들어진 서비스를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런 식입니다. 액션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면은 started here로 들어가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 아예 그 JSON 파일 있죠. 그 오픈AI 스키마에 해당하는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요거 오픈AI 그 스펙이죠. 스키마 이걸 싹 다 만들어 놨고요. 얘한테 맞게 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와 그 오어스 기능이나 이런 것까지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피어와 연동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 스키마 붙여놓고 여기서 나오는 가이드대로 따라가시면 그냥 제피어에 있는 뭐 이메일 자동으로 보내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뭐 저장하거나 네, 정보 불러오거나 이런 거를 되게 쉽게 제피어의 기능을 활용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액션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점점 좀 탄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좋은 시장이잖아요. 다 액션을 엄청 쓰고 싶어 할 텐데 직접 개발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Relevance AI라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그 액션 특화해서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액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딸깍딸깍 해가지고 그냥 UI에서만 조작을 하면은 그 액션들을 묶어서 그냥 등록할 수 있게 아예 이렇게 서비스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UI에서 뭐 어떤 기능을 하고 싶다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스키마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기도. 스키마 만들어준 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기 configure에 add에서 넣으면은 네, 이렇게 스키마 그냥 만들어진 거 넣으면 되고요. 함수들도 이미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뭐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요거 신기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아마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또 새로운 좋은 시장이니까. 그래서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외부의 SaaS 서비스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API 키 등록하는 거나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외부 기능들을 이렇게 연관 지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게 이미 정해진 것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서비스, 내가 그 갖고 있는 뭐 고객 데이터나 뭐 이런 걸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내가 가진 데이터를 쓰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직접 만든 백엔드와 연결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단순히 API 콜을 하고 인증을 하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만든 백엔드랑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코딩의 챗GPT API를 활용한 수익형 웹 서비스 만들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PT에서 액션이랑 연결하는 건 안 나와 있는데 그 백엔드랑 연결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웹 프론트엔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운세 보는 챗도지라는 그 챗봇 프론트엔드를 만들고 그 프론트엔드와 그 AWS 람다라는 백엔드를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책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웹 프론트엔드 없이 그냥 람다만 딸랑 만든 다음에 GPTs와 연동을 하게 되면 이제 백엔드와 GPTs를 연동해서 내가 만든 백엔드를 GPTs 액션으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내가 가진 DB랑 연결해가지고 그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랑 연결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내가 조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백엔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차별화된 그냥 제피어나 아니면 아까 릴리번스 이런 거는 너무 정해진 기능이니까 그걸 아무리 써봤자 그런 똑같은 앱들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텐데 내가 만든 백엔드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정리하면 이거를 오늘 완전히 익혀가시면 이제 단순 프롬프팅된 300만 개 중에서 내가 만든 액션스를 연결하면은 이제 차별화된 정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GPTs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강의 한번 쫙 복습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안내를 드리면
그 챗GPT API를 활용한 수익형 웹 서비스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제 책 나온 기념 강연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그 책을 보시고 여기 챌린지 커리큘럼을 따라서 챗GPT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따라해서 이 폼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뭐 선물을 드리는 게 있나요? 네, 마일리지 1000포인트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하제일 내만 내웹 뭐의 약자죠? 내만 내웹이군요. 이거 오타가 났는데 내가 만든 웹 서비스를 직접 제출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오늘 GPTs 강의 액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내가 이런 백엔드가 있는데 혹은 이런 API랑 연결하면 차별화 되겠는데 하는 것들을 엮어서 만드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이 폼에 제출을 해주시면 에어팟 프로 3세대 네이버 페이 5만원, 3만원 뭐 PC게임 뭐 재치상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증정을 해드리니까요. 혹시 만들고 나서 이거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재밌는 것들을 한번 모아서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재밌는 거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송하면은 뭐가 좋냐 하면은 잘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코딩 채널에서 예전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동물상 테스트라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보고 거의 그대로 관상 테스트라는 걸 만드신 분, 뭐 첫인상 테스트라는 걸 만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이제 제출해 주셔가지고 제가 리뷰하고 방송으로 홍보도 좀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그 네이버 3일 연속 실검 1위도 하시고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버셨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바이럴이 될 수 있는 첫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타게 되면. 그리고 또 이분은 22살이신데 3일 만에 1000만 원 버시더라고요. 이게 첫인상 테스트가 인스타에서 엄청 유행 타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런 바이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제 방송으로 한번 홍보해드리면 이제 초기 사용자들이 조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재밌다 싶으면은 계속 바이럴 되면서 좀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또 어떤 중학생이 그 클릭한 사이트 만들었는데 막 36억 클릭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되게 잘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제 또 새로운 이런 사례를 또 하나의 GPTs 혹은 내가 만든 GPT를 활용한 웹사이트가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손 들어주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 분들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